관광통역 안내사가 가져야 할 자질과 자세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세요. 관광통역 안내사는 첫째, 역사와 관광지, 문제 해결 방법 등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광통역 안내사는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관광통역 안내사는 외국어 및 한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넷째,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광통역 안내사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에피소드를 엮어서 준비해 주세요. 3번, 관광통역 안내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가이드는 왜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릴까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이미지를 처음 알려주는 역할로서 가이드의 좋은 이미지가 한국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한국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드는 한국의 이미지와 분위기, 문화, 풍습 등을 대표하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조심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외교관이란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관광객들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한국 사람이며 한국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민간 외교관이라고 부르며 관광통역 안내사가 좋은 이미지의 한국인으로 기억된다면 관광객에게 한국은 기분 좋은 나라로 기억되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5번 질문,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란 고객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할 때 바로 혹은 미리 파악하여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 관광객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먼저 저는 항상 상비약과 구급 양품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관광객의 가벼운 상처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상비약과 구급 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비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먼저 여행사의 지침 매뉴얼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위급한 경우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광객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할 경우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7번 문제, 관광객이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저는 호텔 체크인 전에 앞으로 여권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호텔 금고에 여권을 보관해 달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분실했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찾아보도록 권할 것이며 분실이 확인되면 신분 도용 방지에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에 연락할 것입니다. 그 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의 재발급이나 여행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8번 질문, 관광객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서비스 관련 불만인지 한국의 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불만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불만일 경우 불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는 불만일 경우를 대비해 관광객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스케줄은 미리 한국 문화와 풍습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9번 질문, 관광객 한 명이 지각을 하여 다른 관광객들이 불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미리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원래의 약속 시간보다 10분, 20분 일찍 약속 시간을 잡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는 관광객이 있다면 기다리고 있는 다른 관광객에게 조금 늦어지는 것을
대해 양해를 구하고 오늘 갈 관광지를 미리 설명하거나 한국의 문화, 역사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예전 관광객의 재미있던 에피소드, 관광객과의 친숙함을 위해 가이드 본인의 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10번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드라마 주제로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안에서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정을 느낄 수 있으며 시청자의 그 정을 잘 자극함으로써 다음을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한국 고유의 정과 함께 드라마 안에서는 한국 고유 문화와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특별한 경험도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으며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10번 질문, 10-2번 질문, 한류의 정의와 한류의 범위, 그리고 한류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류란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류의 첫 시작은 대만으로 수출된 드라마와 음악이었고 2002년 대만에서 처음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 한 번의 정체기가 있었지만 현재 다시금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튜브나 SNS, 넷플릭스 등의 홍보 수단을 선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력과 소통력이 있는 컨텐츠 개발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말과 글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류도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글을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가이드가 된다면 저희 관광객에게는 최소 5가지의 한국말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11번 질문, 관광과 여행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 여행이라는 말은 크게 분리되어 사용되지는 않지만 어원적으로 관광은 빛나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로 목적지가 분명하며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행은 목적지보다는 목적지에 가는 과정을 즐기며 스케줄은 형식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광은 어감상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여행이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관광이란 일상을 떠나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향하여지는 소비 활동이라고도 말합니다. 12번 질문, 여행업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입니다. 종합여행업은 한국이나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국내외 여행업은 한국이나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업인 인바운드가 있습니다. 인트라바운드가 있습니다. 인트라바운드 여행의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을 먼저 여행하자. 이고 두 번째, 환율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입니다. 13번 질문, 여권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권이란 한국인이 해외에서 어느 나라의 국적인지를 알려주는 국제신분증입니다. 여권의 종류는 4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발급하는 일반 여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하게 발행할 수 있는 긴급 여권이 있습니다. 일반 여권은 남색 표지로 유효기간 1년 이내에 1회에 하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수 여권과 유효기간이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이 있습니다. 관용 여권은 진회색으로 유효기간은 원칙상 5년입니다.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으로 관용 여권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원칙상 5년입니다. 긴급 여권은 일회성 여권이므로 단수 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거주 여권은 영주권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권이었는데 2017년에 폐지되고 일반 복수 여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4번 질문. 여권과 비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권이란 한국인이 해외에서 어느 나라의 국적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국제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관광객이 해당 국가에 입국을 허가받은 증서입니다. 15번 질문. 인바운드 관광과 아웃바운드 관광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바운드 관광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말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은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말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즉 인바운드 관광이 많으면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6번 질문. 투어 에스코트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투어 에스코트란 관광진흥법상 국외 여행 인솔자를 말합니다. 국외 여행 인솔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관광 가이드입니다. 국외 여행 인솔자의 자격은 첫째,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둘째,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해외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7번 질문. 팸투어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팸투어란 패밀라이제이션 투어의 약자입니다. 팸투어는 일반적으로 새롭게 만든 여행을 친숙하게 만드는 여행으로 새로운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행 관련 기자나 항공사 임직원, 파워 블로거, 여행 에이전시, 관련 상담 직원 등에게 여행 상품을 체험하게 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팸투어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친숙해지기 위한 여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8번. 지속 가능한 관광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지속 가능한 관광은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의 조화를 생각한 관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산업 발달로 대량 관광이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량 관광은 많은 환경 파괴, 자연 훼손에 문제가 있고 그 대안으로 지속 가능 관광과 같은 환경 위주의 관광이 생겨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첫째,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둘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들이 관광할 수 있는 혜택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번 질문. 에코투어리즘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에코투어리즘,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환경 보존을 우선으로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행해지는 관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산업의 발달로 대량 관광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량 관광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 자연 훼손에 문제가 많았고 그 대안으로 에코 투어리즘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관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코 투어리즘은 우수한 자연 생태의 보존을 우선시하여 최소한의 개발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에코투어리즘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관광 혜택이 후손에까지 계속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20번 질문, 녹색 관광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녹색 관광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인들이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산업의 발달로 대량 관광이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량 관광은 많은 환경 파괴, 자연 훼손에 문제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녹색 관광과 같은 환경을 생각한 관광이 생겼습니다. 녹색 관광으로 도시인들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 주말 농장이나 전원 생활과 같은 농어촌 체험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인들이 머무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녹색 관광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번 질문, 인센티브 투어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투어는 고품격 프리미엄 패키지 관광으로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또는 우수 사원을 선정하여 회사 차원에서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여행입니다. 인센티브 투어에 참가한 이들은 소비 활동이 활발하고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센티브 투어 지역은 제주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번 패키지 투어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투어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관광 상품을 모아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관광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모아 판매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싼 가격에 많은 관광 상품을 구입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박리담회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23번 의료 관광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의료 관광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관광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동안 긴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그 시간 동안 관광 활동을 함으로써 의료 관광객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의료 관광을 하는 나라나 관광 종사원은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의 중요성은 첫째, 경제적 이득이 큰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입니다. 둘째, 고용 창출이 가능한 관광 산업입니다. 셋째,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관광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저렴한 의료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양방과 한방을 함께 시술하여 심신의 안정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계적으로 불치병, 난치병 치료, 성형, 미용 등 특히 발전된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활동에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